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장기 요양 리뉴얼 앱, 요양보호사 태그 전송 방법, 서비스 시작과 종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시작 방법입니다. 먼저 스마트 장기 요양 앱에 로그인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제공할 수급자를 선택하세요 라는 문구 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급자의 성함이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제공할 수급자를 선택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급자 성함이 맞는지, 둘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중 내가 제공할 유형의 서비스가 맞는지, 셋째,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과 계약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계약 시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앞, 뒤로 30분 이내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화면의 계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인데 실제 서비스를 8시 31분부터 시작하셨거나 9시 29분부터 시작하셨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0분 이상 시간을 초과하여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서비스를 시작하셨다면 꼭 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수급자를 나타나는 카드 중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의하면서 내가 지금 서비스해야 할 수급자를 찾으셨다면 방문 전이라고 표시된 곳을 눌러줍니다.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라는 문구와 태그 접촉 화면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해 줍니다. 만약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렸지만 정상 승인이 되었다는 팝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단의 보라색 태그 스캔 버튼을 눌러준 후 다시 태그를 접촉해 줍니다. 서비스 시작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 장기요양 앱 첫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아까 방문 전이라고 나왔던 부분의 문구가 시작 전송으로 바뀌고 태그한 시간이 시작이라는 문구 밑에 기록되게 됩니다. 기존 앱과는 달리 자동으로 앱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종료가 안 된다고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태와 시작 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비스 시작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비스 종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할 때 시간을 입력하고 체크하게 되는 내용들은 단순히 선생님께서 서비스한 내용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수급자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욕구 등을 반영하여 발급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센터에서는 다시 신체 기능 평가, 인지 기능 평가, 낙상 위험 평가, 욕구 평가 등을 실시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에는 선생님들께서 수급자에게 서비스하게 되는 내용이 월간, 주간, 일일, 필요시 등으로 횟수와 소요 시간까지 상세하게 계획됩니다. 이 급여 제공 계획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까지 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수급자 댁에 서비스를 시작하시기 전 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급여 제공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되어 계신 센터에 문의하시면 센터에서 알려주실 겁니다. 만약 센터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수급자의 빨래가 많아 세탁을 해주셨다 하여 지속적으로 세탁을 체크하신다면 센터 입장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탁 도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을 꼭 확인해 주시고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센터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센터에 급여 제공 계획을 출력해달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종료 방법입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여시고 로그인하시면 아까 서비스 시작을 했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란색 글씨로 적혀있는 시작 전송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문구가 나오면 태그를 접촉해줍니다. 역시 진동만 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단의 보라색 태그 스캔 버튼을 한번 눌러준 후 다시 태그해줍니다. 태그를 정상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 앱과는 다르게 시간 입력과 체크하는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모두 출력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1, 서비스 2처럼 다음 화면으로 넘겨가며 입력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서 시간 입력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서비스 종료 방법 설명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 줍니다. 먼저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신체활동 지원을 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개인위생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개인위생을 체크해 줍니다. 다음 옷 갈아입기, 세면도움, 구강 청결, 몸 단장 도움, 기타 중에 계획되어 실시한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다른 체크 사항들도 계획되어 실시한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만약 각 항목 중 기타를 체크하시면 기타 체크란 밑에 기타 사항 입력이 활성화되는데요. 기타를 체크하셨다면 반드시 내용 입력창에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입력란에 입력할 내용은 해당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을 체크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지활동 지원은 5등급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등급 수급자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방법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이 아니신 분들은 인지활동 지원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관리 지원입니다. 5등급 수급자가 아닌 4등급 이상의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행동변화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체크하고 시간을 입력해 줍니다. 역시 급여 제공 계획에 계획되어 있고 서비스를 실시하셨다면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에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오른쪽 옆에 있는 시간 입력 부분에 서비스 하신 시간을 입력해 줍니다. 제공시간 옆에 시간 입력 창은 비활성화 되어 있으니 입력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정서 지원입니다. 보통 일반 요양 180분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서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서 지원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역시 급여 제공 계획에 계획되어 있고 서비스를 실시하셨다면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시간 입력 부분에 서비스한 시간을 60분 이하로 입력해 줍니다. 다음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하신 시간을 제공시간 입력란에 입력해 줍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제공시간은 9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어주세요. 마찬가지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기타 등 실제 서비스하신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도 기타를 체크해 주셨다면 기타 사항 입력란에 반드시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활동 지원은 외출, 병원 동행, 산책 등의 도움이 있었다면 체크해 줍니다. 만약 외출, 병원 동행, 산책 등의 도움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서비스 시간이 9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입력해 주시고 뒷부분에 나오는 특이사항란에 초과 사유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태 변화입니다. 직전 서비스 일을 기준으로 금일 수급자의 변화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수급자의 금일 상태를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호전, 유지, 악화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유지라면 상관없지만 호전이나 악화를 체크해 주신다면 다음에 나올 특이사항란에 호전이나 악화에 대한 사유나 경과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변 변화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대변 실수나 소변 실수가 있었다면 해당하는 횟수를 입력해 줍니다. 횟수를 숫자 입력란에 직접 입력해 주시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입력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5등급 수급자 인지활동 지원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활동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수급자라면 먼저 인지자극활동에 체크해 주시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시간 입력 창에 60분을 입력해 줍니다. 제공시간 옆에 시간 입력 창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입력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자녀 시간을 모두 입력해 줍니다. 만약 총 서비스 시간이 180분인 수급자라면 인지자극활동에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120분을 입력해 주시고 기타 다른 항목에 체크하시거나 시간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지자극활동에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120분 입력이 끝났다면 제일 하단에 있는 특이사항란에 금일 실시했던 인지자극활동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직전 서비스일 대비 금일 발생한 특이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병원 동행이 있었다면 진료과와 진료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시간이 90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 사유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은 엄연히 공적인 문서라는 점입니다. 선생님들 일기장처럼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감정은 배제하시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당일 실시한 인지자극 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이사항 내용 입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된 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기 앞서 상단의 잔여 시간이 0분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잔여 시간이 남아있으면 전송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잔여 시간은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추가하여 입력해 줍니다. 역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90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모든 입력이 끝나고 잔여 시간이 0이 되었다면 파란색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양요원 서명 화면이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성함을 정자로 적어줍니다. 사인을 하시거나 확인이 불가능하게 흘려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자로 적어주세요. 서명이 잘못되었으면 가장 하단의 보라색 다시 서명하기를 눌러 재서명해 주시면 되고,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수급자 및 보호자 서명입니다. 기존 앱에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 서명은 생략하기가 가능하였지만 이번 리뉴얼된 앱에서는 반드시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시간에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 서명을 받아주시고, 보호자가 없다면 수급자 서명을 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수급자나 보호자가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서명 생략을 눌러주시고 생략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 생략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명 생략 사유를 입력하셨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수기 기록지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장기요양 리뉴얼 앱의 서비스 시작과 종료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앱과 다른 부분이 많아 선생님들께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7월 6일까지는 오류 지정일로 지정되어 아주 조금은 부담 없이 태그하셔도 됩니다. 센터에서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겠지만요. 어차피 기존 앱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빠르게 적응하시길 바라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앱에 대한 문제점 등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위해 업무 수행 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서 다소 업로드 시점이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 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